오늘 제가 드리는 처방전은 약국이 아니라 은행에서 받는 겁니다. 이 처방전으로 30년 건강하게 삽니다. 여러분, 제가 의사로서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봐왔지만 오늘만큼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닌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의 통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제가 병원에서 매일 보는 만성질환과 너무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 외래진료실에 72세 박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보러 오신 건데 검사 수치는 다행히 괜찮으셨어요.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은행에 돈 1억 2천만 원 있는데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걱정이에요. 예금이자는 3% 정도 받는데 장 보러 가면 작년보다 물건값이 훨씬 비싸진 것 같아요. 그래도 주식은 무섭고 그냥 예금으로 놔두는 게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마치 빈혈 환자가 피는 안 만들어지는데 계속 출혈만 되고 있는 상황과 똑같았거든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몸속에서는 매일 조금씩 피가 새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3년 전 1억 2천만 원으로 살 수 있었던 물건들을 지금 사려면 얼마나 필요할까요? 물가가 매년 4%씩 오른다고 보면 지금은 약 1억 3,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르신 통장에는 예금이자를 받아서 1억 2,900만 원 정도 있으실 겁니다. 겉으로 보면 돈이 늘어난 것 같지만 실제로는 600만 원어치를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2019년에 우리나라 시중에 풀린 돈이 약 2,900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9월에는 4,448조 원이에요. 5년 사이에 1,548조 원이 새로 풀린 겁니다. 의학으로 비유하자면 우리 몸에 갑자기 혈액량이 50% 이상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혈관 크기는 그대로입니다. 혈압이 확 오르겠죠? 경제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돈의 양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물건의 양은 그대로니까 물건값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이렇게 새로 풀린 돈이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 찍어낸 돈은 은행, 대기업, 부유층한테 먼저 갑니다. 이 사람들은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고 주식을 삽니다. 자산 가격이 먼저 오릅니다. 그 다음에야 일반 서민한테 돈이 돌아오는데 이때는 이미 집값도 오르고 주식값도 오른 뒤에요. 의학으로 비유하면 예방접종 백신이 나왔는데 부자들은 먼저 맞아서 면역력을 키우고 서민들은 나중에 맞아서 이미 병이 퍼진 다음에야 접종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국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66세 이상 중에 5명 중 2명이 빈곤층입니다. 선진국 평균은 7명 중 1명인데 우리는 거의 3배 수준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크게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왜 현금만 들고 있으면 안 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3개 주머니로 나눠서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매년 얼마씩 쓸 수 있는지 평생 돈이 마르지 않는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더 벌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모은 소중한 자산을 건강하게 지켜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손주들 용돈도 당당하게 주고 아프면 치료도 제대로 받고 자녀들한테 짐이 되지 않는 노후를 살자는 겁니다. 오늘 제 말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으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시작 이 2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처방을 내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돈을 반드시 3개의 주머니로 나누셔야 합니다. 저는 이걸 3개 주머니 면역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는 소금통 주머니, 두 번째는 된장독 주머니, 세 번째는 고춧가루통 주머니입니다. 첫 번째, 소금통 주머니입니다. 이건 1년에서 2년치 생활비를 현금이나 예금으로 보관하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아까 현금 들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이 소금통 주머니는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응급실 비상약과 똑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응급실에서 일할 때 쇼크 상태에 빠진 환자한테 제일 먼저 하는 게 수액 공급입니다. 일단 혈압부터 올려야 해요. 수액 없이 바로 수술부터 하면 환자가 수술대 위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자산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1억을 전부 주식에 넣어놨는데 갑자기 시장이 폭락해서 5천만 원으로 줄어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마침 그때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해보는 걸 알면서도 주식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금통 주머니에 2년치 생활비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폭락해도 전혀 안 급합니다. 2년 동안은 소금통에서 꺼냈으면 되거든요. 그 사이에 시장은 회복됩니다. 역사적으로 2년에서 3년이면 대부분 회복해 왔어요. 박 어르신께 이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제가 1억 2천을 전부 예금에 넣어둔 게 문제가 아니라 2년치 생활비인 3,600만 원만 예금에 두고 나머지는 다른 데 넣었어야 했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하십니다. 두 번째, 된장독 주머니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총 자산의 80%에서 90%를 여기에 넣으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엔 뭘 넣느냐? 바로 미국 큰 회사들 주식을 한 바구니에 담아놓은 상품을 사는 겁니다. 왜 된장독이냐? 우리 어릴 때 어머니들이 된장을 담그면 최소 1년은 묵혀야 제맛이 났잖아요. 급하게 꺼내 먹으면 맛이 없어요. 주식 투자도 똑같습니다. 최소 10년, 20년, 30년을 묵혀야 진짜 가치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개별 주식 하나하나를 고르는 게 아닙니다. 장 볼 때 과일을 하나씩 고르는 게 아니라 과일 선물 세트 사는 거예요. 사과, 배, 포도, 귤이 다 들어있는 거죠. 미국 큰 회사 500개를 담아놓은 바구니가 있어요. 이름이 S&P 500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이따가 또 나오는데 이거 하나 사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회사들을 전부 조금씩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된장독 주머니는 여러분의 매일 먹는 종합 영양제와 똑같습니다. 영양제는 하루 먹고 효과 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꾸준히 먹어야 6개월 후, 1년 후에 혈액검사 수치가 좋아집니다. 주식도 똑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자동으로 꾸준히 사 모으는 겁니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그냥 매달 자동으로 사는 거예요. 매일 같은 시간에 약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싸게 사게 되고 장기적으로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또 하나, 매달 용돈 주는 주식 바구니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사면 3개월마다 용돈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마치 월세 받듯이요. 주식을 사놓으면 회사가 번 돈 중 일부를 여러분한테 나눠줍니다. 이게 마치 우리 몸에서 매일 새로운 혈액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통장에 매 분기 새로운 현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자들이 먼저 혜택받는 구조를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새로 풀린 돈은 자산시장으로 먼저 갑니다. 부동산, 주식 이런 데로요. 그래서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치료제를 먼저 쓴 사람들은 병이 낫고 못 쓴 사람들은 병이 악화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산시장에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미국 큰 회사 바구니를 사는 순간 여러분은 500개 우량 기업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 회사들이 돈을 벌면 여러분도 자동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박 어르신이 이 얘기를 듣고 무릎을 탁 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제가 3년 동안 1억 2천을 예금에만 넣어둔 게 마치 아픈데도 병원에 안 가고 집에만 있었던 것과 똑같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세 번째, 고춧가루통 주머니입니다. 이건 전체 자산의 5%에서 10%만 넣습니다. 개별 주식이나 코인처럼 위험하지만 수익률이 높을 수 있는 걸 넣는 거예요. 홍삼이나 오메가3 같은 선택적 보조제입니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이 고춧가루통 주머니는 전액 날려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돈만 넣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소금통 주머니는 2년치 생활비, 응급실 비상약입니다. 된장톡 주머니는 80%에서 90% 매일 먹는 종합 영양제입니다. 고춧가루통 주머니는 5%에서 10% 선택적 보조제입니다. 오늘 제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예금만 들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더더욱 보여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산을 3개 주머니로 나눴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어요. 매년 얼마씩 쓸 수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첫 해에 여러분 총 자산의 4%를 쓰십시오. 그 다음 해부터는 물가 오른 만큼만 올려서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30년 동안 돈이 안 마를 확률이 95%입니다. 1998년에 미국 대학 교수 3명이 70년 동안 주식과 채권 시장 데이터를 전부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발견한 게 이 4% 법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1억 원 있으면 첫 해에 400만 원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 해에 물가가 3% 올랐다면 412만 원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매년 물가만큼 올려서 쓰면 30년이 지나도 돈이 남아있을 확률이 95%입니다. 제가 이걸 의학으로 비유하면 적정 약물 용량과 똑같습니다. 고혈압 환자한테 혈압약을 처방할 때 제가 제일 신경 쓰는 게 용량이에요. 너무 적게 주면 효과가 없고 너무 많이 주면 저혈압이 와서 쓰러집니다. 4%가 바로 그 적정 용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100 빼기 나이 법칙입니다. 100에서 여러분 나이를 빼면 주식 비중이 나옵니다. 나머지는 채권이나 현금으로 갖고 계시면 됩니다. 박 어르신이 72세시니까 100 빼기 72는 28입니다. 주식 28%, 채권과 현금 72%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60세시면 주식 40%, 채권 60%입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약 처방할 때도 나이를 엄청 신경 씁니다. 30대 젊은 환자한테 쓰는 항생제 용량하고 80대 어르신한테 쓰는 용량이 다르거든요. 젊은 사람은 간 기능, 신장 기능이 좋아서 좀 세게 써도 괜찮아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장기 기능이 약해져서 같은 약을 써도 부작용이 더 잘 생깁니다. 순한 약을 써야 합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젊을 때는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도 괜찮아요. 폭락해도 시간이 많으니까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70대, 80대가 되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안전자산인 채권 비중을 늘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무섭게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은퇴 초기 5년이 여러분 인생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제가 암 환자를 많이 봤는데요. 암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골든타임입니다. 암을 발견하고 3개월 안에 수술하느냐, 6개월 후에 수술하느냐에 따라서 5년 생존율이 완전히 달라져요. 초기 타이밍을 놓치면 예후가 안 좋습니다. 은퇴 자산도 똑같아요. 은퇴하고 처음 5년 동안 시장이 폭락하면 그 뒤에 아무리 시장이 회복돼도 여러분 자산은 회복이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폭락했을 때 생활비 쓰려고 주식을 팔아야 하거든요. 그럼 손실이 확정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A 어르신과 B 어르신이 둘 다 1억 원씩 갖고 은퇴했습니다. 매년 400만 원씩 쓰기로 했어요. 30년 평균 수익률은 둘 다 연 7%로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A 어르신은 은퇴 첫 해부터 5년 동안 시장이 좋았고 B 어르신은 은퇴 첫 해부터 5년 동안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A 어르신은 30년 후에도 돈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B 어르신은 20년 만에 돈이 바닥났어요. 똑같은 평균 수익률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소금통 주머니를 강조한 거예요. 은퇴 초기에 폭락이 와도 주식을 안 팔 수 있게 2년치 생활비를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연기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1년 늦게 받으면 매년 7.2%씩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5년 늦게 받으면 36%가 늘어나요. 그리고 이건 죽을 때까지 받는 겁니다. 이걸 의학으로 비유하면 부작용 전혀 없는 명약입니다. 은행 예금이자는 3%인데 국민연금 연기는 7.2% 확정 수익이에요. 그것도 평생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소금통 주머니하고 된장독 주머니로 65세부터 70세까지 버티는 겁니다. 그 사이에 국민연금은 안 받는 거예요. 그럼 70세부터 받을 때 원래보다 36%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월 80만 원 받을 걸 108만 원 받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매년 총 자산의 4%씩만 쓰십시오. 둘째, 100 빼기 나이만큼 주식 비중을 가져가십시오. 셋째, 은퇴 초기 5년이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폭락 와도 버틸 현금을 준비하십시오. 넷째, 국민연금은 최대한 늦춰서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제 말씀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하고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래야 제가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께 계속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총 1억 2천만 원을 이렇게 나누셨어요. 매달 생활비가 150만 원 드니까 2년치인 3,600만 원은 예금 통장에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 다음 8천만 원은 증권사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옮기셨어요. 증권사 계좌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은행 앱 깔듯이 증권사 앱 하나 깔면 됩니다. 신분증 사진 찍고 영상통화 한 번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증권사 계좌에 8천만 원 옮기셨는데 여기서 두 가지만 사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미국 큰 회사 500개를 한 바구니에 담아놓은 상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S&P 500이라고 불러요. 과일 선물 세트 사는 거예요. 사과, 배, 포도, 귤이 다 들어있는 거죠. 이 상품 하나 사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이런 회사들을 전부 조금씩 갖게 됩니다. 박 어르신은 여기에 5,600만 원을 넣으셨어요. 두 번째는 매달 용돈 주는 주식 바구니입니다. 이걸 사면 3개월마다 용돈이 들어와요. 마치 월세 받듯이요. 여기에 2,400만 원을 넣으셨습니다. 3개월마다 한 번씩 통장에 돈이 들어와요. 처음엔 3개월에 15만 원 정도였는데 1년 뒤엔 한 달에 12만 원까지 늘어났어요. 자, 그럼 박 어르신이 매달 뭘 하시는지 볼까요? 매달 1일 아침, 어르신은 증권사 앱을 켭니다. 거기서 자동으로 30만 원어치가 미국 큰 회사 500개 담긴 바구니를 삽니다. 한 번만 설정해 두면 매달 자동으로 사집니다. 통신비 자동 이체 되는 것처럼요. 여기서 중요한 게 값이 비싸든 싸든 그냥 삽니다. 오늘 주식이 떨어졌네? 내일 사야겠다. 이런 거 안 따집니다.
이게 제가 환자분들한테 매일 아침 8시에 혈압약 드시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드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매달 10일에서 15일 사이 어르신은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 3개월마다 나오니까 1년 평균 내면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돈은 그냥 생활비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3개월마다 한 번씩 어르신은 균형을 맞춥니다. 주식이 많이 올라서 비중이 너무 커졌으면 조금 팔아서 예금으로 옮기고, 주식이 떨어져서 비중이 작아졌으면 예금에서 꺼내서 주식을 더 사는 거예요. 식사 균형 맞추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매년 1월 1일에 어르신은 올해 쓸 수 있는 돈을 계산합니다. 총 자산의 4%죠. 처음엔 480만 원이었고 물가가 3% 올랐으면 다음 해엔 494만 원으로 올려서 쓰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 3가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주식은 위험하다고 하던데요.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맞습니다. 주식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10년, 20년 뒤에 쓸 돈을 넣는 거예요. 김치를 담그면 처음엔 짜고 맛없지만 3개월, 6개월 묵히면 맛있어지잖아요. 주식도 똑같아요. 10년, 20년 보면 결국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건 한 회사 주식이 아니에요. 500개 회사 바구니예요. 몇 개가 망해도 나머지 490개가 있잖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이자나 배당금이 많이 나오면 세금 더 낸다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1년에 2천만 원 넘게 받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해요. 근데 2천만 원 받으려면 5억에서 7억은 있어야 해요. 그 정도 있으시면 세금 좀 내셔도 괜찮으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 정도 되신다면 일부는 용돈 안주는 주식으로 바꾸면 됩니다. 약 먹다가 부작용 나오면 다른 약으로 바꾸는 것과 똑같아요. 세 번째 질문, 저는 70입니다.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전혀요. 평균 수명이 남자 80세, 여자 86세잖아요. 아직 10년에서 16년 남았어요. 제가 병원에서 보면 70에 당뇨 관리 시작하신 분들 80에도 건강하십니다. 돈도 똑같아요. 70에 시작하면 80에, 90에 혜택을 보는 겁니다. 박 어르신도 72세에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증권사 앱 갈 때 손주 도움 받으셨대요. 근데 한 번만 배우니까 이제는 혼자 다 하십니다. 3개월마다 통장에 돈 들어오는 게 너무 좋으시대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앱 하나 깔고 미국 큰 회사 500개 바구니 하나 사고 자동으로 매달 사게 설정만 해놓으면 끝입니다. 오늘 제 말씀 듣고 정말로 할 분들 댓글에 시작 이 2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서로 응원해 주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 저도 댓글 다 읽고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시작해 봅시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현금만 들고 있으면 매년 3%에서 4%씩 구매력이 줄어듭니다. 이건 만성빈혈과 똑같아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피가 계속 새는 겁니다. 둘째, 여러분의 돈을 3개 주머니로 나누십시오. 소금통에는 2년치 생활비, 된장독에는 80%에서 90%, 고춧가루통에는 5%에서 10%입니다. 그리고 매년 4%씩만 쓰십시오. 이게 평생 끊기지 않는 재무 영양 공급입니다. 셋째,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내년엔 이미 늦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는 계속 오르고 여러분의 현금 가치는 계속 떨어집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모든 방법의 최종 목표는 여러분이 가족과 사회에서 쓸모있는 존재로 당당하게 남는 것입니다. 자녀들한테 짐임이 되지 않고
아프면 치료받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손주들 용돈도 주고, 이웃 어르신들이랑 밥도 사 먹고, 이렇게 당당하게 사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 건강한 노후예요. 제가 의사로서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돈이 없으면 건강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 건강도 중요하지만 재무 건강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둘 다 챙기셔야 해요. 박 어르신이 72세에 시작하셨고 지금 75세입니다. 앞으로 85세, 95세, 100세까지 이 방법으로 건강하게 사실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 제 말씀 듣고 감동받으셨다면 당장 실천하십시오. 증권사 앱 하나 깔고 미국 큰 회사 500개 바구니 하나 사고 매달 자동으로 사게 설정하십시오. 이거 3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본 걸 감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재무적으로도 건강하십시오. 우리 모두 당당한 노후를 삽시다. 감사합니다.